2028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그 여러 언론 통해서 오늘 나왔어요. 보면은 이거 조중동은 진짜 확실히 안 띄워져요. 확실히 조중동은 장동혁 대표를 완전히 적으로 여기 간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딱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1년 새 출발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 채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의석을 조금 늘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힘이 국회 과반을 차지해서 여대 야소 정권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장 대표는 지난 1년을 무너진 당을 다시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꿈만 같았던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수 유튜버들 활약상이 컸죠. 또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고. 하지만 당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국민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 대표도 이 점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 실정과 폭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국힘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면서 의석수 열세만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부터 성찰하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국힘이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기존 지지층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결집된 당심을 바탕으로 중도층, 청년층 그리고 아직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에게까지 다가가야 해요. 제가 장 대표한테도 그 전에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인 레거시 미디어에도 출연을 많이 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에 많이 출연하잖아요. MBC, ABC, CBS. 예? 그러니까 적진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 메시지 듣고 이렇게 컨버트 우파로 장 대표 쪽으로 아니면은 전통 보수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좌파 진영이든 중도 진영이든 자꾸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 대표가 이제는 뭐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진할 핵심 방향으로 국민 주권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주거와 재산권, 법치, 참정권, 국민 안전, 표현의 자유, 청년 문제 이렇게 6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먼저 부동산 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개편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주택 공급 늘리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규제만 계속 늘리고 세금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공급 늘리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당 차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기금 운용 실태도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사법 문제에서는 이재명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멈춰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게 사법부 독립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게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장 대표가.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취임 전에 진행되던 재판을 모두 멈추는 게 이게 과연 법치주의에 맞느냐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힘이 계속해서 제기해야 할 핵심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보안 수사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국민 안전 지키겠다고도 했고요. 또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입틀막법, 온라인 입틀막법을 폐지하고 언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불편한 목소리하고 비판적 여론을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막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제가 볼 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사악하고 더 최악입니다. 정말. 그래서 장 대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주거 TF하고 일자리 TF를 가동해서 노란봉투법도 철폐하겠다고 밝혔고요.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국민의힘 2.0, 2.0, 4대 혁신 프로젝트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 민생정당, 소통정당, 가치정당이라는 4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시도당위원장하고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모바일 당원증을 도입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대표 직속 민생활력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장 점검하고 입법,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당직자 회의하고 현장 중심 상설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수 기록관 그리고 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한민국 보수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제시할 것인지 새로운 그런 어젠다를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같이 정말 100점 만점 그런 제시입니다. 실천을 이제 해야겠죠. 그 100점 만점 제안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해서 청년 그리고 여성 정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이 보수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향후 1년은 국민에게 국힘이 실제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중도, 좌파, 그리고 다수당이 되는 거죠. 100만 책임 당원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원 숫자만 늘리고 국민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2028년 총선 과반 승리는 9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 대표가 빨리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 차례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뉴욕타 와포, CNN, ABC, MBC, CBS 이런 데 자꾸 왜 나오나 이카하나면서 안티 트럼프 언론들하고는 다 인터뷰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거든요.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표를 위해서. 예. 어쨌든 장 대표가 그리고 부동산하고 일자리, 그리고 법치와 표현의 자유처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서 분명한 성과 그리고 대안을 보여준다면 정권 탈환,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 대표는 권한보다 책임에 더 집중하겠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말이 아니에요. 예, 말은 다 잘하죠. 정치인들 말은 다 잘하지. 예. 말이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진실되냐 진실되지 못하느냐 그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되다고 느껴가지고 초질관 지지를 했던 거예요. 다른 여타 정치인들과 달리. 그리고 후회 안 합니다. 결국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말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선언한 국민 주권 회복 그리고 국민의힘 2.0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 과반 승리하고 정권 탈환이라는 그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